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배달앱 역시 생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내 1위 배달앱이 높은 수수료 등으로 논란이 빚으면서 경남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 도입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경남도도 도내 지자체도 한계에 부딪혀 대부분 논의를 멈춘 상황입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의 해법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신상훈 경남도 의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번 배달 공공앱 개발을 촉구해왔고 또 현재도 관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경남 청년창업협회 오광문 이사장 오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민간 배달앱의 성장이 코로나19 확산이 반복되면서 더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광문 이사장께서는 공공 배달앱 개발을 또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공공 배달앱 관련해서는 지금 또 보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좀 많이 착잡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가 지자체랑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네이버에서 장보기가 시범 사업으로 도내 18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저희에게 별다른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고요.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그냥 협회 차원에서 저희 스스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협회 예비 창업자들 컨설팅해서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구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더 진행을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올봄 국내 1위 한 배달앱이 높은 수수료, 광고료 또 독점 운영으로 인해서 논란 빚으면서 제가 뭐 오프닝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국 지자체마다 공공 배달앱 개발이 붐을 이뤘습니다. 네. 물론 경남도 그랬는데 아주 창원, 진주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개발을 멈추게 된 걸까요? 멈췄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이제 배달업계 앱 어플리케이션이 독과점을 이제 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그때 이제 경남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앞다퉈서 이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경남도가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340만의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경남도가 직접 앱을 개발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배달 앱의 특성상 빨리빨리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 경남도의 지금 현재 여력상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유지 보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지자체와 먼저 협의를 해서 지자체가 좀 개발할 의사가 있다면 경남도가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작전을 좀 선회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는 전북의 군산시 같은 경우도 그 시도 이제 기초단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오광문 이사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원시나 김해시와 지금 현재 컨택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잘 진행을 해주신다면 경남도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뭐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예 무산이 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이른 면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무산이 아니라 뭐 전략이 좀 수정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가 뭐 진주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양산시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해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경남도 내 18개 광역시도 중에서 시군 중에서 우리 시 단위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시에서 시에서 우리 군산시 모델 정도만큼 이렇게 좋은 모델이 나온다면 군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도에서도 직접 본인들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모든 비용을 하는 것보다는 매칭으로 하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예산 확보에도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선회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처음 공공 배달앱이 이렇게 논의가 될 때는 정말 금방이라도 개발이 돼서 시행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뭐 아쉽게도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한계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분명히 이게 고려가 됐을 부분이 아닐까 이런 의문도 갖게 되거든요. 이런 개발을 하면서 그런 발견된 문제인지 아니면은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감당하기가 벅차서 생긴 문제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사장께서? 일단 공공 배달앱 도입 논의는 지난 4월 국내 1위 배달앱인 그 특정 기업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 때문에 이제 논란을 빚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논란 직후에 경상남도는 공공 배달앱 개발을 목표로 김경수 도지사님의 주재로
회의가 3차례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관계 기관 의견을 듣고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 사례도 예를 들어서 논의를 했지만 결국 추이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라고 결론이 나왔었고요. 또 앱 개발과 서비스 진행은 곧바로 시작할 수 있으나 사후 관리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사업이 그렇다시피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도 그렇고요. 일단 보류된 상태고요. 역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 공공배달앱 개발 상황 등을 지켜보기로 한 상황으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느리지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그렇게 구축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후 관리에 있어서 한계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두 분이서 사후 관리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길래 도와 지자체가 지금 속도전에 조금 천천히 잡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일단 먼저 인력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수수료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속도전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채용을 하려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느냐부터 시작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 많은 인력들을 어디서 채용을 하느냐까지도 가겠죠. 일단 콜센터, 일단 이 플랫폼 운영하기 위해서는 콜센터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장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직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라이더 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또 그 라이더 업체들 관리하는 직원들도 필요합니다. 콜센터 최소 인원이 약 20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수수료를 낮추고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인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공 배달앱이라고 하면 수수료를 낮게 이렇게 책정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거기에 좀 합의점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물론 청년 창업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중단한 상황이에요. 천천히 속도전이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여기서 개발을 멈추는 게 조금 성급한 결론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네, 좀 성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이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간과 이 지자체가 적절한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수익 구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력들 그리고 개발, 운영, 관리 모든 것을 역할 분담을 나눠서 철저하게 관리를 먼저 계획을 잡고 들어간다고 하면 좀 느리더라도 완벽한 플랫폼을 갖출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 사업의 특징이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거의 경남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랫폼 개발 업체 그리고 개발 업체의 이제 운영 기간 포함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우수한 기업이 기업 발굴에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좀 느리더라도 완벽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 의원께 여쭤볼게요. 천천히라도 공공 배달앱이 반드시 개발돼야 하는 필요성, 이유에는 뭐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세요? 앞서 이제 오광문 이사장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일손이 필요합니다. 앱이라는 게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면 간단해 보여도 그 뒤에는 정말 많은 고민들과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그 배민으로 불리는 그 앱이 가장 큰 문제가 수수료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공 앱이니까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정말 저렴하게 제공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20년 넘게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한 프랜차이즈업을 해서 그 고충을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은 소상공인에게는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이 될 거고요. 네. 이번에 저희 지역화폐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19까지 있으면서 지역화폐의 중요성이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공공 앱을 만들면 지역화폐랑도 연계가 될 거예요. 그럼 지역 경제 직접적으로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나 생각보다 힘든 그 공공 배달의 개발이 경남도는 멈춰 있지만 또 실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보니까 경기도 화성, 파주, 오산시 경우에는 시범 지역이지만 10월부터 이 서비스가 시행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경남도 도내 지자체가 꼼꼼하게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어떻게 그런 운영이 가능하게 됐는지 기술이나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말씀해주신 지자체들의 공통점이 다 기초단체예요. 잘하고 있다는 군산시도 기초단체고요. 기초단체는 아무래도 지역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거나 사후 관리가 좀 편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광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모아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인구가 오밀조밀 모여 있는 대도시, 이른바 이제 수도권하고 우리 경남하고의 좀 차이도 좀 인지를 해야 돼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간 영역에서 중소기업의 배달 앱이 많아요. 이미 뭐 어디 지역별로 뭐 심지어 대학교 앞에를 따로 분리해 놓은 것도 있는데 네. 이런 거를 묶어서 협업을 해버리면 바로 공공앱이 만들어지거든요. 혹은 대기업에 위탁을 해버리면 정말 빨리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경남도는 현재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오강문 이사장님 같은 분께서 민간 영역에서 앱을 만들어주면 경남도가 그 앱을 만드는데 지원을 하고 그걸 이제 함께 묶어 간다면 경남도도 지금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조금은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3개 지역을 이제 시범을 해서 하는데 네. 수수료가 거의 2%대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한 2%, 심지어 뭐 0%도 9월 달에 올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노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다른 지자체 이미 어플리케이션에 좋은 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자체와 얼마만큼 협약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 오강무 이사장님 같은 분께서 얼마만큼 빨리 앱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도와줘야 된다. 어느 정도 협업을 하는 그 단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신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그럼 이사장께서도 도내 청년 창업 기업과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셨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조건 민간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협회가 먼저 지자체에 이 이야기를 건넸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도내 청년 창업 기업의 그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 협회에서 기획을 하고 비영리 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개발은 그 협회 회원사나 아니면 도내에 위치한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개발의 기회를 주면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했었고요. 또 요즘 IT 업체들의 인재난이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이런 대형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이 인재들이 타 지역, 더 나아가서는 타 국가에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다리 역할을 도의회나 네. 그리고 도내 기초의회가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민간이 충분히 협업해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따로 뭐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도에? 네, 이제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현재 이제 공공 배달 앱이 얼만큼 지지부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강문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과 우려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했으니까요. 도의회로 돌아간다면 뭐 토론이 필요하거나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면 제가 누구보다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 경남도도 민간에서 먼저 개발해봐라. 지자체가 하면 좀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솔직히 말해서 한 발 뺀 거잖아요.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가 민간업계에서 제대로 앱을 만들 수 있게 꾸준히 관리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는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 배달앱 관련해서는 조금 주춤해하고 있지만 대신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나마 아쉬움이 덜할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공공 배달앱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저희 공공 배달 앱은 다들 한 번씩 써보셔서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알 텐데요. 이게 시장 버전이다. 시장에 있는 그 이제 시장 상인들이 배달을 물품 만들어서 배달을 보내는 그런 버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경남도가 지금 이제 공공 배달 앱이 조금 어려우니 요거부터 진행을 해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 삼방시장, 창원 도계 부부시장, 가음정시장, 진주 장류시장 이렇게 이제 4곳을 먼저 시범 운행으로 지정을 했고요. 네. 김해 같은 경우에는 8월 21일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18개 점포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김해시가 하는 일은 이 운영사
이 배달을 어떻게 할지 운영사와 배달 대행 업체를 계약하고 홍보 비용까지 뭐 플랜카드 거는 거 있죠. 뭐 이런 홍보 비용까지 시가 담당하고 기초 단체죠. 저희 경남도가 하는 부분은 우리 국내 포털 1위 업체인 네이버에 입주시키는 네이버 쇼핑에 입점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역할을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은 시장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민분들께서는 그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셔서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물품을 이제 네, 배달로 하나의 란이 이제 별도로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도내 청년들의 그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될까요? 예. 그 측면이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배민 같은 경우도 이제 독과점하고 너무 거대해지니까 이걸 막아보자라는 게 공공 배달 앱의 처음 시작이었죠. 이번 이 시장 같은 경우 시장에 관한 이제 서비스 배달 서비스도 그 우려 지점이 있었고요.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아마 관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그렇지 못했을 때 태클을 걸고 바른 방향으로 이제 시정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는 청년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앱 개발이라든지 배달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좀 청년 업체에 먼저 좀 컨택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는 거는 또 제가 꾸준히 네.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거는 끝까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에도 이제 공공 배달 앱이 적용이 되게끔 끝까지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공공 배달 앱도 그렇고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도 그렇고 배달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꼭 해봐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이사장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먼저 네이버 장보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입비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도 낮고요. 또한 지금 7월에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상정과 활성화 지원 사업이 공고가 떴었고 지금 마감이 되고 이제 9월 말에 발표를 앞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형 플랫폼의 수요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거기 밑에서 나오는 또 이런 단점들을 커버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앞으로 방향성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의 모든 배달 서비스를 보면 대부분 고객 위주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인분들과 라이더분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방향이고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더분들의 그 안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랑 라이더분들 안전을 위해서 MOU 체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라이더분들의 이제 운행 정보를 저희가 기록을 해서 이분들에게 뭐 큰 보상은 아니겠지만 좀 더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자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의원께서도 더 청년 창업 그 앱 개발 단체에 관심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원활한 진행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신 의원께서도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더 책임감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공공 배달앱 구축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이신지. 예, 이제 공공 개발 앱, 그 배달 앱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솔직히 청년 문제랑은 전 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고요. 청년 문제 일자리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남의 내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앱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게 그리고 또 최대한 좀 청년들이 많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계속해서 챙겨나갈 생각이고요. 우리 도의회도 우리 김경수 도지사의 청년특별도와 큰 방향에서는 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게 그리고 사업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모르면 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강문 이사장님 나오셨는데 이런 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뭐 문제가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하고 뭐 또 풀어나가고 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상훈 경남도의원, 오광문 경남청년창업협회 이사장과 함께 경남도 공공 배달앱 구축이 멈춘 현 상황과 극복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죠. 이 공공 배달앱 구축과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실효성, 서비스 지속 여부는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텐데요. 현재 멈춰 있는 이 시간이 더 큰 걸음을 위한 준비 단계이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